서울의 가장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억만장자는 옷이 찢어지고 가난한 어린 소녀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추운 겨울날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데 가난한 아이가 다가와서 다 드시지 못한 음식을 제가 먹어도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답은 무엇일까요?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는 가난한 어린 소녀에게 베푼 선행이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보이는 두 사람의 가슴 뭉클하고 슬픈 이야기를 목격해 봅시다. 억만장자와 가난한 어린 소녀가 사실 어떻게 같은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들어보시기를 초대합니다. 자, 이 예상치 못한 만남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수백만이 아닌 마음이 말하는 밤에서 태어난 이야기로부터 함께 교훈을 얻어봅시다. 춥고 눈 내리는 신정 저녁, 서울 엘 팔라시오 레알 레스토랑. 눈 내리는 날씨는 밖을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의 폐를 얼릴 정도로 추웠다. 도시의 좁은 골목들을 두꺼운 담요처럼 덮고 있었다. 엘 팔라시오 레알 레스토랑의 10m 떨어진 곳에서도 눈에 띄는 조명들이 살라망카 지역의 역사적인 석조 건물들을 장엄하게 비추고 있었다. 내부에서는 도시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치와 화려함으로 가득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테이블들은 서로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깝고 대화는 빠르고 진실되지 않았다. 와인잔들이 공중에 떠 있고 온갖 비싼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불빛들 밖에서는 도시가 극도로 추웠다. 그리고 이 추위 속에서 하은이라는 가난하고 어린 소녀가 떨면서 작은 발걸음으로 밖을 걷고 있었다. 최대한 낡고 찢어지고 더러운 코트 안에 작은 몸으로 온 힘을 다해 거들여 애쓰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매우 추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마치 어두운 밤을 잊게 할 만큼 강한 희망의 빛을 품고 있었다. 이 혹독한 추위조차 그 빛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 빛을 알아차리지 않았다. 하은이는 천천히 걸어서 레스토랑의 화려한 문에 다가갔다. 안에서 들려오는 과도한 소음들, 풍성한 즐거운 웃음소리들과 향긋한 음식 냄새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부드럽고 순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만약 드시던 음식이 남으신다면 제가 조금 먹어도 될까요? 민주는 겉으로 보기엔 얼굴이 딱딱하고 차가워 보였다. 하지만 어린 소녀의 그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그의 안에 거대한 불꽃을 지폈다. 항상 위엄있고 부유하며 절제된 사람이었던 민준이 어린 소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딱딱한 껍질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민준의 변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언제부터 굶고 있니, 어린아가? 라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따뜻했다. 사흘째요. 하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월요일에 쓰레기통에서 찾은 빵 조각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선생님. 민주는 갑자기 결정을 내리며 옆에 의자를 뒤로 당기고 일어섰다.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어린아가.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그의 결단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부름이었다. 약 1m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웨이터는 억만장자의 행동에 놀라며 항의하듯 끼어들었다. 선생님, 여기서는 그런 관례가 없습니다. 모든 손님들은 예약을 통해서만 레스토랑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는 단호하고 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어린아이는 내 손님이다. 이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하은이는 자신이 인생에서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소중하다고 느꼈다. 모르는 신사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웃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무의식적으로 나온 이 미소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다르게 느끼게 했다. 민주는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테이블에 앉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소녀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은이요. 소녀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조금 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주는 어린 소녀가 마지막으로 사흘 전에 작은 빵 조각을 먹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거운 아픔을 느꼈다. 어디서 자니, 하은아? 집이나 가족이 있니? 소녀는 시선을 피하며 조금은 소심하고 조금은 부끄러워했다. 지하철역 구석에서 자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공원으로 가는데 대부분 경비원들이 쫓아내요. 하은이가 말할수록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인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작은 소녀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리에서 살 수 있을까? 민주는 한편으로는 생각을 멈출 수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 소녀에게 자신의 걱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저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은이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처받기 쉬웠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럽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는 거예요. 마치 이 큰 세상에서 모든 것의 책임자이고 죄인이 당신인 것처럼 보는 거예요.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내면에서 강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작은 아가. 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슬프지만 단호했다. 너는 그저 많은 고통을 겪은 용감한 어린 소녀야. 하은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왜 저에게 이렇게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라고 물었다. 민주는 지금까지 원하고 얻지 못한 것이 없었다. 무엇을 원하든 즉시 그의 앞에 나타났고 그것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깝다고 느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아주 작은 소녀였다. 이제 그녀를 도와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그녀에게 좋은 것이 되고 싶었고 미소 짓는 이유가 되어주고 그녀의 인생에 감동을 주고 싶었다. 민주는 하은이를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1000제곱미터 규모의 별장으로 데려갔다. 어린 소녀가 이 크고 넓은 별장의 문을 통해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다. 집의 하인이 밝은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방들이 크고 따뜻하며 쾌적한 것이 그녀로 하여금 처음으로 진정한 보금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안전해, 하은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민준이 말했다. 하은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기 전에 욕실에 들어갔을 때 따뜻한 물 아래에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씻는 기쁨을 만끽했다. 거리의 먼지로 상한 머리카락이 물 아래에서 부드러워졌다. 윤기가 났다. 얼굴의 피로함은 평온이 주는 미소로 바뀌었다. 민주는 어린 소녀가 마실 따뜻한 것을 달라고 했다. 조수가 부엌에서 핫초콜릿을 가져왔을 때 하은이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핫초콜릿을 한 모금 마셨다. 마치 굳어버린 몸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진 것 같았다. 시간이 물처럼 흘러갔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에 민주는 하은이 옆에 앉았다. 너에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라고 말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살고 싶니? 그것도 영원히? 하은이의 눈동자가 커졌고 수줍고 약한 목소리로 하지만 저는 아저씨의 아이가 아닌데? 라고 말했다. 될 수 있어. 원한다면 내 아이가 될 수 있어. 민준이 대답했다. 널 입양할 수 있어. 내 아빠가 되고 싶어. 하은아. 라고 말했다. 하은이는 그 순간까지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감정들을 조용히 울면서 터뜨렸다. 너무나 감동받아서 눈물이 물컵에서 쏟아지듯 흘러내렸다. 입고 있던 옷까지 적셨다. 민주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고 있었다. 하은이는 억만장자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맛보고 있었다. 이 두 외로운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는 집에 없었다. 민주는 공황 상태에서 먼저 레스토랑 주변을, 그 다음에는 온 도시를 뒤졌다. 경찰에 신고하고 심지어 탐정까지 고용했다. 오직 하은이를 찾아서 입양하는 것이 목표였다. 경찰서장이 "이런 아이들은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하은이는 그를 믿을 수 없어서 떠났던 것이다. 버리고 간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의 유일한 목표는 하은이를 찾아서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과 가치를 주는 것이었다. 가족의 사랑을 함께 배워갈 것이었다. 수색 작업이 며칠간 계속되었다. 하은이는 마침내 추운 밤 어두운 구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다. 민주는 그녀를 즉시 품에 안았고 눈물이 고이며 마음이 찢어졌다. "왜 도망갔니? 내 작은 아가." 라고 말했다. 그 순간의 걱정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멈출 수 없었다. 하은이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삶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더럽고 나빠요." 라고 중얼거렸다. 민주는 자신의 말에 단호했다. "아니야.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다시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 작은 아가." 민준의 마음은 이 말 이후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그가 아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었다. 이제 하은이는 그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은이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민주는 매일 밤 그녀의 머리맡에서 기다렸다. 그저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되기를 바랐다. 하은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매일 제 곁에 계셨나요?" 라고 물었다. "다른 어디에 있을 수 있겠니?" 민준이 대답했지만 매우 슬펐다. 그녀가 자신을 믿고 가족이 되기를 바랐다. 2계절이 지났다. 입양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하은이는 이제 민준과 함께 살며 가장 좋은 학교에 다니고 모든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있었다. 민준의 바람에 따라 수영 레슨을 받고 있었다. 수영은 그녀의 자기 표현 방식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준에게 있었다. 마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았다. 더 행복했고 삶의 이유는 그녀의 행복이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하은이가 물었다. "아빠, 오늘 왜 사무실에 안 가세요?" 민주는 작은 미소로 대답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달았거든.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지만 너와 함께 보내는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더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즐기고 웃자. 이게 나에게는 더 소중해." 그해 말에 민준을 위한 생일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호화로운 파티나 비싼 선물은 없었다. 하은이에게 특별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축하가 될 것이었다. 하은이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만든 그림을 액자에 넣어 집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걸었다. 그 위에는 "아빠와 나, 우리의 첫 저녁 식사라고 쓰여 있었다. 그림의 배경에는 엘팔라시오 레알 레스토랑의 매혹적인 불빛들이 있었다. 민주는 이 그림을 보자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받았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도 알지, 딸아?"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단지 너에게 음식을 먹인 게 아니었어. 내 마음이 처음으로 그날 밤 너와 함께 배부르게 되었어. 그날까지 나는 너 없이 굶주리고 있었구나, 딸아." 라고 말했다. 하은이가 흥분하며 말했다. "그럼 아빠, 다시 그곳에 가볼까요? 같은 테이블, 같은 장소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더 행복하게 앉아볼까요?" 그리고 함께 그 추운 겨울밤의 따뜻한 추억을 간직한 레스토랑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번에는 하은이가 깨끗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고개를 들고 옆에 있는 남자의 손을 꽉 잡으며 들어갔다. 자신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웨이터는 그들을 알아보았다. 둘 다의 얼굴에 익숙하고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같은 테이블, 같은 구석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제 둘 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다. 이제 가족이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자꾸 의지할 곳 없는 아이의 삶에 감동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한 접시의 음식이 평생 지속될 사랑의 멋진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선행으로 당신도 누군가의 인생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달고 이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안녕히 계세요.